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2021년 12월 2주차 주간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국내외 군사 동향을 주간별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언론 보도와 저 본인의 방송을 종합하시면 군사 동향을 대강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2월 6일입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레솔루트 드래곤 21이라는 통합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일 동맹에 근거한 지휘 통제, 표적화, 무기 통합, 다층 영역에 대해서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 자위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 항공대 간의 항공 멘토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일부로 창설을 한 해병대 항공단과 미 해병대 태평양 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와 미 해병대 제1항공단이 공동으로 서명을 한 협정서이고요. 협정 체결일은 12월 1일 경북 포항입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협정서의 제목과 서명자의 직위로 미루어 볼 때 미 해병 제1해병단이 대한민국 해병항공단의 운영과 작전 훈련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 한국군무단 제6중대의 소집 동원 점검이 실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에 산재한 병력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연합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 21을 시작을 했으며 미 해병대, 미 육군, 미 해군이 참가한다는 소식이고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제2항공연대 제2강습 헬기대대가 성남 공군기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 특수전사령부가 6.25 한국전 당시 유격전을 실시를 했던 주한국 국제연합 유격군 UN 8230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충원비를 참배했다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대는 통칭 킬로 부대로 알려진 부대이고 한국말로는 을지 타이거 여단이라고 불립니다. 6.25 전쟁 시에 전사자가 3,875명이 발생을 한 부대입니다. 충원비 유적지는 강화군 교동도에 있고요. 1954년 2월 육군 8250 부대로 통합이 됐고 현재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전신 부대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은 주한미군 한국근무단 제37중대가 외관 캠프 캐롤에서 철도 수송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 육군 군수사령부 한국 파견대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지원여단이 RQ-11B 레이븐 소형 무인 정찰기를 운용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반경 10km 내에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운영이 가능한 정찰기입니다. 세 번째는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이 중국 산동서 인근을 7시간 정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기체는 61-2663이고요. 이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을 추적을 하는 정찰기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 공군기 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210 전투기 6대, 제26 전투기 2대, 제28 전자전기 1대였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미 싱크탱크인 분단을 넘어 비욘드 파로랄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의 가동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동 증거는 그동안에 촬영을 한 위성사진 중에 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을 했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제2전투항공여단이 그 소방훈련을 실시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방훈련이 아니라 전시의 피폭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CH-47 치누크 헬기가 동원이 되어서 그 소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육군 제65 의무여단 예하 제106 의무파견대 수의지원대가 군산 미공군 제8 전투비행단에서 의무와 수의를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의는 그 동물병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군견 관리와 군견 훈련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의 이란이 트럭 탑재형 컨테이너식 이동식 탄도미사일인 BM-45의 발사 차량 영상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북한의 철도식 플랫폼 이동 발사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로켓은 그 사정거리가 45km라고 이란이 발표를 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올 동영상은 같은 날 이란이 발표를 한 BM-120 유연장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정거리가 120km이고 이란은 정밀 유도 로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두의 종류를 세 종류로 바꿔가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란의 내용과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되는 그 로켓의 탄두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 북한이 공개를 했던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북한은 이제 정밀 유도 로켓을 조종 방사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거리 120km면 북한이 공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보다는 사거리가 조금 짧기는 한데 북한과 이란의 군사기술 그러니까 핵기술 이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란에 관련된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이란에 대한 이 군사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란과 북한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공개되는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이 북한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헝가리 공군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다가 되돌아갔습니다. 헝가리 공군 항공수송비행대가 운영을 하는 다스오 팔콘인데요. 헝가리 외무부 장관 피테르 시아르토가 이제 방문을 했다가 수행원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한국과 예정된 회담이 취소가 되고 당일 되돌아갔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 공군 수송기 CM5 슈퍼 갤럭시가 우선에 착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등록번호는 86-0011이고요.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60 공중비행단 제22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입니다. 12월 9일입니다. 미 해군이 신형 구축함 DDG-118 USS 다니엘 이노우에를 취역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군기가 10세대가 동시에 대만 방공구역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H-6 폭격기 2대, J-16 전투기 6대, J-10 전투기 2대, Y-8 전자전기 하나, 그다음에 Y-8 대잠 초계기 1대, KJ-500 공중조기 경보기 1대 해서 총 10세대가 대만 방공시설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해군이 타입 054A급 호위함에서 야간에 무인기를 운용을 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이 해상 전투함에서 운용이 되는 무인기는 대부분 정찰기들인데요. 야간에 정찰기를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기는 한데
전투함에서 정찰기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일 미 육군이 진행을 야마사쿠라 81에 호주 육군이 참가했다고 공식 공개를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그 카나다 육군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일 미 육군이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시킨 게 굉장히 특색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해상자위대가 모가미급 신형 호위함 FFM-4 미쿠마를 진수를 시켰습니다. 2021년도에만 들어서 5,000톤급 이상이 되는 전투함을 4척을 진수시키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전력 강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 육군 제1군단장이 그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오지 않고 그 일본의 그 야마사쿠라 훈련 진행되는 것을 둘러보고 미 본토로 귀국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 육군의 제75 레인저 연대가 지하 터널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였고요. 이 훈련은 2017년도에 주한미군이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입니다. 아쉬운 건 지금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이외에 그 다른 추가 내용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75 레인저 연대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장, 우리로 치면 그 공중전투사령부 사령관입니다. 그 우치쿠라 히로아키 중장이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한미군 한국근무단 제15중대가 포촌 스토리 실사격장 훈련장에 발전기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7년 미 육군이 한반도에 병력을 전개시킬 때에도 그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스토리 실사격장 안에 병력용 막사와 발전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미 공군 공중구비기가 대한해협상공을 선해 비행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KC-135R 스트라토 탱커이고요. 기체 등록번호는 59-1444. 당일 그 13시 32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2시간가량 대한해협 상공을 선해 비행을 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중국 국영 매체가들이 그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 미군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내 대국민 선전전 일환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BTR-82A와 BTR-80 장갑차 43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전력 증강으로 동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나토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와 그 국경에 병력을 집결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 사령부가 6.25 한국전 당시 중국의 개입을 재조명을 하면서 그 장진호 전투를 언급을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이러한 그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가 그 제작을 한 장진호라는 선진 영화에 대한 그 대응 심리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만든 이 장진호 영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미 공군의 B-52H 스트라토 포트레스 폭격기가 오래간만에 동해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폭격비행단 제96 폭격비행대 소속인데요. 등록번호는 60-0022. 호출부호는 아주 기분 나쁘게 혼다 31이라는 호출부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12월 8일
12시 00 줄루에 이륙을 해서 12월 9일 04시 00 줄루 일본 혼슈를 통과해서 동해로 진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미 공군이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드롭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 공군이 195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드롭은 대한민국이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하는 게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이벤트성 작전으로 국내에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팔레트를 포장하는 방법과 저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낙하를 시켜야 하는 항공 보급 작전을 실행을 하는 실전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제251 전술공수비행대대가 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한미군 한국군무단 제12중대가 포천 스토리 실사격장에서 M4, M240, MK19 실사격을 하는 훈련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계속 주한미군의 한국근무단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이하 사단 포병대대 본부대대가 훈련을 하는 훈련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영구 이전 배치된 사단 포병대대 본부대대의 활동량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사단 포병대지만 실제 편제는 포병 여단 편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한미 육군과 공군이 소형 무인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미 공군 제607 항공지원작전 전대의 전술 통제반, 보통 TACP라고 하는데, 통제반이 오산에서 RQ-11 레이븐 운용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주한미 육군 보병 지원여단이 이 똑같은 기종을 운용 훈련을 한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미 공군의 RCW135W 리벳 조인트가 한 대가 더 극동지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기체 등록번호는 62-4138이고요. 스누프 38이라는 호출보를 사용을 했고, 12월 10일 04시 58분 줄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12월 1일은 주한미군 제1통신여단이 장비 검열을 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검열일 수도 있고 준비 태세의 일환일 수도 있어서 판단이 좀 모호하기는 하는데, 위성통신 장비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상당히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간이 위성통신 장비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사령부가 호주 해군대 중령인 스캇 도우드가 유엔 사령부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치, 접근 및 효과적인 운영을 책임진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통신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란이 공우보트에 어뢰 발사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벌써 이런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이란의 군사적 동향입니다. 네 번째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이 6.25 한국전쟁 당시 군우리 전투에서 전멸당한 제2공병대대 대대기 소각식을 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해서 지금 제2공병대대의 대대기 소각식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 해병 항공대로서 본토 텍사스에 주둔을 하는 예비 비행대가 일본으로 이동 배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FA-18 호넷을 운용하는 제112 전투비행대이고요. 미 해병대 전체 예비 전력인 제4비행단 제41 항공전대 예하입니다. 수직 미익의 코드가 MA로 일본에 이동 배치되고 있는 일본 전력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 공군의 사전 배치 무자선인
캡틴 데이비드 리온이 2021년 12월 1일 현재 진해항에서 식별이 된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5일 괌을 출항을 해서 11월 24일 진해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 캡틴 데이비드 리온은 전시에 미 공군이 사용을 하는 전투 물자를 선적하고 있는 수송선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 공군의 E-3B 센츄리가 동중국해에서 식별이 되었습니다. 기체번호는 75-0560이고요. 호출부호는 로니 33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 11월 3일 대한민국 서해에 등장을 하기도 했던 동일한 기체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 해병대 제31 원정단 예하 제5해병연대 제1대대가 오키나와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리그보트를 이용을 해서 해상 침투를 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미 공군 알래스카 주둔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의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일본 이와쿠니로 전개가 돼서 미 해병 제1비행단의 제242 전투비행단과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F-35A와 F-35B가 통합작전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고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인 KC-10 익스텐더가 오선을 다녀갔습니다. 확인된 기체번호는 83-0075이고요. 10일날 하와이를 출발해서 요코타에 도착을 했고 11일날 09시 38분 요코타를 이륙해서 11시 24분에 오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시간이 지난 15시 05분에 오산을 이륙해가지고 16시 27분에 요코타에 착륙을 했고 12일날 이륙을 해서 요코타를 이륙을 해서 하와이로 돌아갔습니다. 공중급유기가 오산에 착륙을 해서 한 3시간 동안 체류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한국 해병대하고 미 해병 제3 보급전대가 KMEP 훈련을 실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이한 건 이 훈련이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훈련 사진을 12월 11일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이 지금 총 한 120여 장이 넘는데요. 사진들을 보면 일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투 응급 조치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전투 응급 조치 훈련은 전투 시에 발생한 부상자를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 때문에 미 해병대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CBRN 화생방 훈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핵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CBRN 관련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외 기동 훈련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이 공개된 사진 중에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서 사용이 되었던 시모노노프 PTRS-41 14.5mm 대물 저격 소총을 미 해병대 인원이 지금 이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적궁 무기 식별 훈련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사진을 분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CCTV 채널 7을 통해서 대공 방어 사격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 속에서 표정형 무인기 SZ-250과 SZ-300이 확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무인기 사진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주차 그 주간 군사 동향은 요것으로 갈무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란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가 않고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또 그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